제가 채팅을 봤는데 글을 작성하신 학생이 이 정도 판단하시려면 보통 얼마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일까요? 예, 딱 지금 10주차 공부했습니다. 저랑 2달 반 공부하신 거예요. 장난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교쌤입니다. 제가 중간에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채팅을 좀 못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사준마님, 장비가 좋아진 게 아니고 제가 장비 세팅을 지난번에 이거 카메라 얼굴 트래킹을 하는 거를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트래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이렇게 디제잉을 하면 예, 이게 따라갑니다. 맞아요. 눈썰미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저희 10기생, 제가 남양주 사는데 저희 제자분 중에 저랑 거의 한 2km 반경에 사시는 제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이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대운, 세운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은 대운, 세운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올려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사주를 상담할 때 손님들한테 이 사주 명식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운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슈는 이 세운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질문이 될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삽니까? 물론 그런 질문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거죠. 제가 지금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올해나 내년쯤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당면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운을 잘 보는 건 사실 중요한데 이게 상담에서 어떤 키로 작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운, 그리고 우리가 절운이라고 하죠. 이걸 제대로 못 보면 사실 상담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컨텐츠들 막 제 말고 다른 분들 보면은 뭐 세운, 절운 보는 것들 보면은 예를 들면 일간이 일간인데 이번 달이 지금 갑신월이잖아요. 갑신월 갑목일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주 명식이 있을 때 우리가 대운을 판단하고 세운 그리고 절운까지 판단에 들어가는 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가르칠 때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선 사주를 보고 성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주가 우선 지지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천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기준이 서지 않겠죠. 그런 다음 대운을 붙여봐야 합니다. 사주의 모양을 좀 더 좋게 대운에서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운을 볼 때는 이 명식에도 붙여보고 최종적으로 이 대운에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운이라는 개념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대운 안에 10개의 세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채용 관계라고 합니다. 세운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운을 무시하고 좋다 나쁘다를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명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운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대운에 참 중요한 관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수업 중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이제 아까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국도 감안해야지 않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원국도 감안해야죠. 왜냐면 이 세운이라는 건 원국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대운 안에 세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계속 결제를 맡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얘를 보지 않고 얘를 좋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가 난 상태에서 얘에서 뭐 패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패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 원국에서 좀 모양을 좋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개를 다 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사주를 좀 빨리 보기 위해서는 대운을 보고 이 세운을 대운에다가 붙여보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10기, 자, 여기 내용 볼게요. 쭉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10기는 우선 대세운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지지의 성패만 따졌으니 혹은 읽는 독자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왜 천간은 고려 안 하니라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지만 살짝 눈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만 봤다는 뜻이겠죠. 사교쌤에게 배운 내용은 대세운의 성패는 사주 명조와의 관계를 본 뒤에 대운과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세운과의 합충 관계를 상황을 보고 용신끼리 표기의 성패를 논한다. 아, 여기 앞에 내용이 하나 생략됐네요. 자, 대운과 세운과의 관계를 보고
용신에 기준하여 성패를 논한다. 세운을 볼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운과의 합충 관계를 보고 최종 성패를 논한다. 자, 2번 항목 대운과 세운과의 관계를 보는 것은 동일하고 대세운, 대운, 세운 글자 모두가 원국 내에 상호작용을 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주 명식에 이 기운이 온 거고 그 중에 또 이 기운이 와서 이 변수가 지금 세 개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우린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최종적으로 물어본다고 저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거지, 사실 이 세 개는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죠. 유기적인 거죠.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에요. 자, 우선 성패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세운 지지의 겁재가 원국의 성패를 일으키는지 봐야 하고, 그닥 좋지 않다면 대운에서 이 세운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면 그겁니다. 세운 지지의 겁재가 원국과의 성패를 일으키고 본다는 건 뭐냐면, 세운에서 들어온 기운이 사주를 좀 더 안 좋게 만들었는데 대운에서 이거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좋은 접근이에요. 가령 51세 신의 대운을 예시로 들겠다. 앞에 있는 사주입니다.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지지와 원국의 합충을 판단하고 내담자들의 상황을 통변해야겠지만 저희는 지금 대운은 메커니즘 집중으로 있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성패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신을 1대1로 판단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선 사주를 보는 방법을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사주를 볼 때 원래 지지에 있는 전체 글자를 감안해서 봐야 하는데 우선 용신과 1대1로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르죠. 세운 지지의 겁재가 원국의 월지 용신 겁재와 비교했을 때는 패입니다. 그렇죠? 용신이 월지가 겁재인데 운에서 겁재가 더 들어오면 또 패죠. 궁극적으로 이 세운은 패입니다. 용신 1대1 비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운이 이 세운을 극복하는지 보겠습니다. 지지에 정관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좋죠. 자, 대운에서 극복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물론 충을 하고 있어 정관의 모양이 좀 깨지긴 하겠지만 대운은 나름 극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관이 아닌 인수라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패가 낫겠지만요. 즉 용신과 1대1을 비교했을 때 세운과의 패지만 대운에서 어느 정도 극복하여 최종적으로 나름 용신을 만족하여 성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관이 들어와서 과연 좋은 것인가? 이렇게 1대1로만 봤을 때 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아니란 쪽에 가깝습니다. 우선 제가 좀 빨리 읽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참고로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세운 지지의 겁재도 원국의 시지 일진 연지에 상호작용을 하고, 당연하죠. 대운 지지 정관도 원국과 시지 일진 연지와 상호작용을 하여 최종적인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 제 의견에 더 가깝습니다. 정답입니다. 용신과의 성패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저 좋은 대운방을 러프하게 빠르게 찰 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각 잡고 해석하면 달라진 경우가 있듯이요. 자, 거두절미하고 해당 명식으로 들어가서 대세운은 제 나름대로 통변하겠습니다. 우선 세운에서 겁재가 들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식신은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관이 들어옵니다. 식신이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정관이 들어옵니다. 1대1로 용신을 만족하여 성이지만 식신에 의해서 모든 정관이 깨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 나름 관이나 모양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신 아랫사람 혹은 부하 사람들에게 하극상, 관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식신이 위치한 곳에 있는 배우자궁, 자식궁이나 가족들 때문에 내 모양이 나지 않는 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배운 자평진전의 성중육패, 패중육상이라는 것에 제일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줄 요약. 친절해. 용신과의 비교를 통한 대세운의 성패를 빠르고 러프하게 사주를 보는 방법이다. 맞아요. 저도 사실 학생들한테 이걸 먼저 처음에 알려드리려고 되게 노력하죠. 수업을 들을 때 아마 한 5주차까지는 제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용신을 기준으로 1대1로 매칭해보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 옆에 있는 기운들까지 너무 생각하게 되면은 사주를 못 봐버려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처음 할 때도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있지만 단순화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하는데 지금도 수영을 가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영할 때 보면 팔 막 저으면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선 젓는 게 중요하니까 막 적게 하지.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수영을 한 2, 3년 정도 했는데 이 손을 잡을 때 이 캐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캐치하고 땡겨서, 그러니까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우선 러프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물을 그냥 잡아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통 학생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 사주를 볼 때 최대한 도식화 시켜놓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고 점점 디테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용신을 기준으로 1대1로 보고 나머지를 보는 건데, 진짜 성패는 각 대운의 글자와 원국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최종적으로 봐야 한다. 살아있는 통변과 풍부한 통변은 대세운의 글자와 원국의 상호작용을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왜 용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월지를 얘기하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사주를 볼 때 기준이 되는 게 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운에서 들어온 걸 볼 때도 지지방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 용신과의 성패를 먼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런 취지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사주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뭐냐면, 자, 그렇게 의견이 나뉜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 용신이 월지가 겁재기 때문에 세운에서 겁재가 들어오면 을사년이면 2025년이죠. 얘가 들어오게 되면 겁재가 겁재를 또 만나는 거니까 안 좋다라는 뜻인 거죠. 제가 채팅을 봤는데 글을 작성하신 학생이 이 정도 판단하시려면 보통 얼마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일까요? 예, 딱 지금 10주차 공부했습니다. 저랑 2달 반 공부하신 거예요. 장난 아니죠? 겁재는 용신이 될 수 없습니다. 겁재가 겁재를 또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안 좋죠. 흉신이 흉신을 만나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대운을 보니까 원래 신의 대운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신의 대운 제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50세 신의 대운인 건데요. 정관이 떴어. 좋은데? 맞아요. 정관이 뜨면 이 겁재의 문제를 전부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세운하고 대운만 놓고 봤을 땐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된 겁니다. 왜냐면 이 겁재를 극하는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서? 대운에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지만 논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2025년에 있는 겁재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관격을 기본으로 봤을 때도 정관은 형충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정관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이 사주를 잘 보세요. 월지가 겁재입니다. 흉신 겁재인데 사주 지지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식신이 왕한 사주의 모양을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좋은 건 뭘까요? 운에서 제로 갈 때 겁재가 재를 깨지 않기 때문에 지지 모양이 참 좋습니다. 단,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의 기가 어디로 맺혀 있으면 문제가 뭘까요? 운에서 얘가 극하는 기운이 들어갈 때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이 사주가 지지에 월지가 겁재인데 인이라도 하나 두게 되면은 이 정관이 그래도 모양을 좀 갖출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탈중하는 것도 있는데 해외 목국으로 아예 겁재에 이 지금 정관을 모양을 깨고 있죠. 대운에서도 들어온 그 정관을 세운에서도 지금 겁재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예를 들면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이슈가 뭔지는 지금 우리가 그런 건 없이 그냥 성패만 논하고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을사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천간에 인수가 뜨고 겁재가 뜬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겁재 욕심을 내는 겁니다. 뭐에? 문서. 어떻게? 이동해서 혹은 식신, 먹고 사는 부분과 연계해서 문서를 쥐려고 하는 건데 난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관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한테 큰 대패는 아닌데 실제 만약에 손님이 어떤 투자건이 있다면 저는 좀 말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하셔도 큰 피해는 아니라고 지지만 놓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린다고. 왜냐면 이사주는 지지에서 인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정관을 만난 거기 때문에 정관이 모양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주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 대운에서 들어온 것들을 기준으로 세운과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죠. 이 사주는 지금 월겁재에 정관이 들어와서 이 겁재도 정관이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관이 사실 모양을 잡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손님한테 상담할 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이미 일이 벌어진 거라면 마무리는 지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크게 모양이 좋게 가는 건 아니죠. 왜? 정관이 깨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좀 말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만약에 지금 여기선 지지만 가지고 논한 건데 천간의 모양까지 좋지 않다면 더 뜯어 말려야죠. 자, 그러면 천간의 모양이 살아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자, 신의 대운입니다. 대운이 신의 대운이고 을사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주는 천간에 재가 뜨면 좋을까요? 4월에서 투출한 경신금이기 때문에 재가 뜬 건 맞는데 이 사주는 잘 보시면 방이 해자축으로 가는 중에 지금 천간에 살을 만난 거예요. 그죠? 방이 해자축인데 살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칠살격 아닙니다. 천간에 용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재나 식상이 되는데 그냥 살이 드러나고 인수나 비겁이 드러났죠. 맞아요. 그러면 우선 이 사주 모양은 지금 운을 배제하고 천간만 봤을 땐 좋은가라고 했을 때 칠살이 드러난 중에 비겁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드러난 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사주는 천간에 식신이 떠도 용신이기 때문에 얘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겁은 그래도 상신이에요. 왜? 운에서 뜨는 살을 돕는 걸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이걸 보셔야 돼요. 천간에 재가 뜨면 살이 살아나는데 좋아? 문제가 있죠. 살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잖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세운에서 재가 뜨지 않으면서 들어온 거죠. 천간에 만약에 관살이 뜨거나 재가 뜨거나 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좀 말려하는데 그래도 인수가 뜨면서 들어왔습니다. 인수가 뜨면 좋은 게 뭘까요? 살이 살아나고 있는 중에 일간을 돕는 것도 있고 비견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재를 좀 제거하면서 살이 살아나는 걸 맞기 때문에 천간은 그나마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운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만약에 이분이 새로운 문서 같은 걸 쥐려고 하는 시기라고 하면 좀 말릴 게 되게 많아졌어요. 왜? 살이 드러난 쪽에 방이 해자축으로 돌아 살이 살아나고 있잖아. 다시 살이 드러난 사주에 방이 해자축으로 들어온 중에 재가 떴기 때문에 살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들어온 겁니다. 세운에서 그나마 요 인수가 드러나서 패를 면한 것도 맞고, 하지만 지지도 보세요. 정관이 모양이 살아나지 않고 살이 살아난다? 자, 정관이 모양이 살아나지 않고 살이 살아난다. 자, 정관은 뭡니까? 가장 귀한 거, 살은 뭡니까? 가장 흉한 거. 지지에서 가장 귀한 거는 모양이 깨지고 있고 천간에서는 흉한 것이 기운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뭘 하려고 할 때 좋다고 할까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뭔가 새로운 투자권 같은 거나 계약권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드러날 수 있는 현상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말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대운의 관건이 걸려있다. 당연하죠. 대운에서 이 세운을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운에서 기준을 제시한 거 안에 대운 안에 세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운 단독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고 대운의 최종적인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원국과의 관계도 계속 같이 보면서 봐야 한다는 것.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시사주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대운과의 최종적인 성패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명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똑같은 월급제 사주고 이거는 제가 그냥 준비한 예시사주예요. 자, 한번 우선 사주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제가 혼자 푸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이분은 현재 나이가 44세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갑오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을사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손님한테 자, 1번 문제입니다. 올해는 어떤 해로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슈를 달고 있는 해입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 그 이슈를 진행해도 될까? 우리 보통 그냥 고답이죠. 이게 될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휴, 항래씨 퇴근하고 왔어요? 원래 이런 거 좀 문제 올려놓고 막 디제잉이라도 이게 해야 하나? 정답을 공개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뭔가를 설명하다 보면은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외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요런 논의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대세운을 볼 때 지금 서로 헷갈려서 지금 토의를 거라서 의견이 지금 서로 나뉜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1번 방법 맞습니다. 대세운의 관계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저도 실제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원국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계속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 할 땐 그걸 다 얘기해야 돼요.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이 사주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술월기토입니다. 자, 용신은 겁재가 될 수는 없고요. 이 사주는 그냥 월지가 겁재인 사주인 것 뿐입니다. 자, 우선 사주를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셔야 하냐면 이 사주가 모양이 좋은지부터 판단하세요. 뭐가 이 사주의 주 용신이고 그리고 상신은 뭐고 뭐가 정이 되고 있는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월지가 겁재인데 천간에 겁재가 떴습니다. 흉신이 드러났네요. 지금 보시면 이 겁재 흉신을 제거할 수 있는 정관이 드러났네요. 맞아요. 얘는 지금 우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정관을 식신이 또 거리가 있지만 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사주가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책에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잡하게 된 겁니다. 순하지 못하고 잡하게 된 거예요. 잡은 곡 무정하게 됩니다. 무정이란 건 뭘까요? 좋지 않게 된 거죠. 뭔가 하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 또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천간에 떠있는 식신이 술 중에 토출한 식신, 이 사주는 원래 식신격으로 변격된 건데 정관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건데 이 식신이 용신인데 얘는 얻어맞지 않는데 이건 좋은 건가요? 아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월지가 겁재인데 겁재가 드러난 걸 식신으로 화하는 것도 좋은데 이 겁재를 극하는 정관이 드러난 건데 얘가 만약에 없이 정관만 드러났으면 정관을 살려놨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천간이 이렇게 좀 무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귀를 갖추긴 어렵고 부할 수 있는 조건은 좀 갖춘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 항상 식신에 의해서 정관이 깨지니까 직업 자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관을 우리가 자리로도 많이 얘기하고 모양을 갖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천간에 만약에 뭐 식신격으로 변격된 거니까 재가 뜨거나 그러게 되면은 맞습니다. 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도 맞죠. 지지는 모양이 어떤가요? 라는 것도 봐야 하는데 지지는 그나마 모양이 좋습니다. 월지가 겁재인데 식신을 만났어요. 이 식신이 이 사주를 지금 전부 다 살려놨습니다. 왜냐면 지지는 지금 월지가 겁재인데 비견을 만난 중에 재를 만났거든요. 심지어 이 지금 이 녀석이 얘를 합하고 있는 중인데 맞아요. 이 식신이 지지에서 전부 다
살려놨죠. 왜? 사유축 구글자인 것도 있고, 맞아요. 거리가 있지만 얘를 합하는 것도 있고, 식신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나고 있는 사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이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식신, 보통 내가 좀 하고자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좀 모양이 빠질 수는 있어요. 어디 가서. 근데 그래도 부를 좀 갖출 수 있는 조건은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도 갖추고 귀도 갖추면 참 좋지. 땡큐 베리 마치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자평진전 기준으로 말하면 패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식신이 드러났지만 정관을 극하는 건 어느 격곡을 막론하고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말할 때는 그래도 이 식신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봅시다. 갑오대운으로 왔어요. 우선 지지가 문제죠. 왜냐면 이 사주는 자 식신이 지지에서 상신입니다. 잘 쓰고 있죠. 그리고 겁재는 흉신인데 지지가 인으로 가면 어떡해요? 겁재가 살아나고 그죠? 이 식신을 쓰지 못하니까 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은 길신 그러나 겁재가 흉신을 살려놓고 식신을 제거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천간에 정관이 떴네요. 정관이 뜬 것까지는 좋죠. 왜? 그래도 길신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식신에게 얻어맞는 중이 돼버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식신에 의한 말썽은 살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들어온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좀 모양나는 문서도 줄 것 같은 대운인데 쉽게 말해서 좀 부러운 문서죠 이게. 자, 우선 그래서 대운은 패배의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 그런데 세운을 한번 볼게요. 자, 세운을 보니까 어떻게 된지 한번 보세요. 을사가 들었어요. 자, 천간에 편관이 뜨고 지지에 인수가 들었는데 여전히 지지 방이 사오미로 가는 건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겁재가 왜 또 지지가 화기로 가냐는 거죠.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이거 좋다 나쁘다는 겁니다. 자, 인을 만났는데 지지가 완전히 사유축 국을 짜버렸어요. 금국으로 지지를 짜버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뭘까요? 지지에 있는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어요. 두 번째, 사유축국을 짜게 되면 천간에 있는 식신이 완벽히 살아납니다. 지금 대세운을 보게 되면 천간의 식신을 제거할 수 있는 기운이 드러난 게 없어요. 자, 근데 마침 세운에서 뭐가 떴죠? 을목이 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대세운에서 관살이 혼잡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관살이 혼잡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살을 완벽히 합하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식신이 관살이 혼잡된 거를 재살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관도 깨져요. 그러나 이 살도 제거를 같이 해야 하는 운으로 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천간에 갑을목이 지금 다 떴잖아요. 이 식신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이 관살을 흉한 거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 들어온 세운만 놓고 볼게요. 올해 을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 문서를 주는 겁니다. 어떤 문서? 네, 식신 먹고 사는 문서를 주는데 좀 어려운 문서, 난제, 나한테 위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식신, 내가 가진 재주로 맞습니다.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운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명식을 앞에와 연계해서 가져왔는지 설명드리자면 심플하게 봤을 때 월지 겁지를 기준으로 인이 들어온 건 패예요. 그러면 대세운은 패네? 자, 그리고 천간에 지금 갑을목이 떴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됐네? 패죠? 그러면 올해 을사는 문제가 있나? 아니죠. 원국을 봤을 때 사유축 국을 짜고 식신이 관살 혼잡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를 해소해냅니다. 실제로 이 명주분은 저한테 상담 받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회사는 그냥 그럭저럭인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 주식이 터지기 시작하냐고.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좀 신기해서 저한테 상담을 좀 받으신 분인데 물론 상담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쵸? 내년은 지금 완전 지지가 지금 다 4호미로 들어온 거죠. 완전 지금 다 5화로 들어온 거고요. 인수가 떠서 식신이 제거됩니다. 그럼 뭐죠? 식신이 제거된 건 먹고 사는 길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완벽히 패는 아니긴 해요. 왜냐? 정관이 살아는 있기 때문에 겁재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패는 아닌데 올해보다는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문서운이 약한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조금 침착해를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앞에와 좀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건 굉장히 대견합니다. 맞아요. 저희 학생들이 이게 서로 이런 걸 토론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선 정리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쉽게 보려면 우선 사주를 볼 때 저는 진짜 상담할 때 이렇게 보거든요. 원국을 보고 세운을 그냥 바로 붙여서 형패를 봅니다. 그리고 대운과의 관계를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사주의 기준은 당연히 받겠죠. 사주를 풀고 났으니까 세운을 받겠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감안할 부분을 놓고 말씀드려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기준이라는 걸 잡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운이 오면 OX로 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도 있는데 OX에 보면은 이게 지금 X에 가까운 O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OX 성패는 결론이거든요. 결론을 얘기할 때 뭐가 좋고 나쁜 거를 같이 감안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도 을사년이 좋게 말했지만 나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당연하죠. 들어온 거 자체는 편관이고 관살이 혼잡되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회사 같은 데서는 직업적인 난제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들어온 겁니다. 자식연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이 들어와서 겁재가 지금 방이 사오미로 들어와서 지금 겁재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 사람 솔직히 돈 벌면 그만큼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퓨어하게 100% 좋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사주를 봐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고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줄 때 기준을 얘기해줘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먼저 보기 시작하세요. 가장 처음에 심플하게 어떻게 보죠? 용신을 기준으로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죠? 사주 내의 구성이 이걸 받쳐주고 있는지 감안하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지금 되니까 동접수가 188명. 감사합니다. 한바탕 웃음으로님 슈퍼챗. 이거 뭐 공연이라도 해야 하나? 예. 이거 슈퍼챗 들어오면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예. 자, 아무튼 요거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운을 볼 때 결론입니다. 세운은 대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운과의 관계를 무조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국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통분이 되지.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래치하고 하는 건데 이거 디제잉 한번 해볼까? 이거 우선 이거 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오! 그만해. 네, 이렇게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만 돌아가!